오늘은 이제 이승만 정부 하야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그 사이 3년 정도의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승만 정부 큼직큼직하게 배우고 박정희 정부 큼직하게 배우는데 이 사이 시기가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열차와라 열차 칸이 있으면은 그 이제 문 2개 열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죠. 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한 2달 뒤에 장면 정부가 당선이 되는데, 그럼 그 2달 사이 4.19 혁명으로 물러났어. 그리고 6월 15일 날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장면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럼 그 2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냐?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과도기를 허정 과도 정부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몇 달 정도 공백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했었죠. 그런 것처럼 요 시기에는 허정 과도 정부가 있었다. 이 허정 과도 정부는 그걸 왜 배우냐? 2달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하고 넘어가요. 그게 바로 3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3차 개헌이 장면 정부 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면 정부는 이 3차 개헌에 입각해서 수립된 정부고요. 이 3차 개헌을 한 거는 허정 과도 정부 때예요. 정리했죠.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은 뭐냐?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회 단원제에서 국회 양원제로 바꿨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미국 보면은 국회의원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있죠. 양원제. 그런 것처럼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참의원과 민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3차 개헌에 입각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4대 윤보선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면이 되었는데, 이때를 왜 장면 정부라고 하냐? 방금 아까 3차 개헌 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죠.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권한이나 정치는 국무총리인 장면이 했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가 한 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수립은 이때 처음 했어요. 시행을 한 거는 박정희 때가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이제 수립했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 때 엄청 쌓아놨던 그 울분들,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이때 이제 빗발쳐 나왔다. 왜? 이때 만약에 이승만 정부 때 민주화 요구를 했어. 그러면은 바로 빨갱이로 찍혀가지고 댕강댕강 날아가죠. 처형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게 요때 이제 막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 교사, 노동자 등등 여러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통일운동이 있었다. 또 이승만 정부 때 평화통일 주장했다가 집보당 사건처럼 댕강댕강 날아가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 돼서 통일운동을 했는데, 이 통일운동은 구호가 중요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평화통일을 막 주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민주화에 대한 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 장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고 막 얼타고 있으니까, 사실은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가 땡끝 끌고 온 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줄여서 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여러분들이 유신 이전이랑 유신 이후 이렇게 두 시기로 비교하는 건 맞는데, 정확히는 군정까지 해서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국가 재건,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최고회의. 이거를 설립한 게 이 박정희 군정 때고, 그리고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안기부를 거쳐서 국정원이 된 게 바로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를 설치한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입법사법행정을 이 국가자원 최고회의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나서 국민들이 이 새끼 이승만 정부 독재정권 몰아냈더니 또 독재자가 나타났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농어촌 부채 탕감도 해주고, 그리고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축제자를 처벌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죠. 막 기믹이나 쇼처럼 분명히 처벌됐다고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거봐 독재자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정 이양을 약속했다. 그래서 괜찮은 민간인 정권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권력을 넘겨주고 떠나겠습니다. 이런 걸 약속을 하더니 갑자기 개헌을 해. 5차 개헌. 5차 개헌의 내용은 이 3차 개헌을 원래대로 다시 뒤집는 거예요. 동전 뒤집듯이.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그리고 국회가 이제 양원제였죠. 양원제에서 다시 국회 단원제로 돌려놓더니 자기가 몰래 정당을 하나 만들죠. 바로 민주공화당. 이걸 만들고 뭐 자기가 민간인한테 대통령 물려주고 떠나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군복을 벗고 전역하고 이제 나도 민간인이야 이러면서 대통령 출마를 해서 민주공화당을 통해서 이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5대 박정희. 1963년부터 쭉 가는 거죠. 근데 3차 개헌이 있고 5차 개헌이 있으면은 4차 개헌이 있겠죠. 바로 이때가 이제 4차 개헌입니다. 4차 개헌. 4차 개헌은 시험에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근데 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적용한다. 소급 입법은 뭐냐? 원래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 법이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 건데, 요거는 소급 입법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범죄들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 처벌을 하는 걸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한 번씩 하네요. 3, 4, 5 사이좋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